안녕하세요. 리딩맨 써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법정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 중 식물의 정신세계라는 책입니다. 피터 톰킨스, 크리스토퍼 버드가 지은 책이고요.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1972년 그 하퍼스 매거진 11월호에 내용의 일부가 처음 소개됐었고요. 그 식물의 신부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하프앤로에서 1973년에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지은이 피터 톰킨스, 크리스토퍼 버드는 하버드 대학, 소르본 대학에서 생물학 및 인류학을 전공한 저술가들입니다. 이 책은 1993년부터는 식물의 정신세계, 오늘 소개드리는 식물의 정신세계라는 제목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읽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알람, 구독하기,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식물학은 현존하는 것이든 멸종한 것이든 식물들의 용도나 종별, 구조, 생리, 지리적 분포 등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런데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는 이 학문이 어째서 처음부터 끝없는 라틴어의 장래 행렬과도 같은 지겨운 분류학이 되어야 했을까? 그리하여 이 학문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는 척도는 밝혀낸 꽃의 숫자, 시체 같은 분류 언어의 숫자로 가늠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아직도 젊은 식물학자들은 중앙아프리카나 아마존의 정글에서 새로운 식물을 찾아내려고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무엇이 식물을 살아있게 하고 또 그것들이 왜 살아있는가 하는 문제는 식물학에 관심 밖에 있는 것 같다. 1966년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가 내려다보이는 빌딩 안에서 거짓말 탐지기 연구를 수행 중이던 덱스터는 불현듯 검류개의 전극을 화초의 잎사귀에 갖다 대보고 싶다는衝動을 느꼈다. 그는 식물에 검류개를 대고는 화초에 물을 주어 보았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바늘의 움직임이 마치 감정이 자극을 받은 사람이 보이는 것과 흡사했기 때문이다. 혹시 이것은 식물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그것은 식물의 지각 능력에 대한 위대한 발견의 시작이었다. 백스터는 이 같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 사이의 논쟁거리였던 초감각적 지각 ESP를 주목하였는데 ESP란 인간의 오감을 초월한 어떤 감각을 뜻하는 용어였다. 식물의 지각 능력 연구에 이 개념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식물에게는 눈, 귀, 코, 입 같은 게 없을 뿐더러 식물에게 신경 조직이 있다고 말한 식물학자는 다행이래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그는 인간의 5가지 감각이란 어쩌면 모든 자연이 공통으로 갖추고 있을 보다 근원적인 지각 능력을 가로막는 요소에 불과하다는 가정을 하기에 이른다. 결국 백스터는 인간의 감각기관에 의지한 지각이야말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식물들을 보거나 듣지 못해도 어떤 근원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이에 반응한다고 결론 짓는다. 떡갈나무는 나무꾼이 다가가면 부들부들 떨고 홍당무는 토끼가 나타나면 사색이 된다는 것을 수차례의 실험을 통해 증명해낸 것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에 있는 IBM 화학연구원 마르셜 보겔은 백스터의 실험을 재현하다가 식물이 유독 특정 인물에게만 반응을 활발히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인간이 식물과 교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식물은 우주에 뿌리를 둔 감정이 있는 생명체입니다. 인간의 입장으로 본다면 식물은 장님이자 귀머거리 벙어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인간의 감정을 알 수 있는 대단히 예민한 생명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유익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에너지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보겔은 식물과 인간 사이의 교감이야말로 식물의 정신세계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임을 깨닫고 식물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입증해 보였다. 한 실험에서 보겔은 마당에 있는 나무에서 이파리 두 장을 따다가 하나는 방치해 두고 다른 하나는 가까이에 두면서 다정하게 바라보고 만져주었다. 방치해 둔 것은 금방 색이 변하고 말라버렸지만 가까이에 두고 정성을 기울인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고 싱싱한 상태를 오래 유지했다. 보겔에게 있어 식물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인간 삶의 대안이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근원에서부터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이와 같은 깨달음은 지금껏 만물의 영장을 자처해온 인간들의 오만과 아집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었다. 자연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진리를 보여준다.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전 우주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 인간은 과학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형태에 있어서만 항상 변화할 뿐 그 본질은 영원히 변치 않는 우주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초자연적인 식물의 정신세계가 실제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첨단과학과 물리학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도 자연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 선구자들이 있었다.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인도인 학자 자가디스 찬드라 보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당대에는 그다지 조명을 받지 못했다. 보스는 식물과 광물의 움직임을 아주 미세하게 관찰해 보면 동물의 움직임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무생물과 생물, 물리학과 생물학을 분명히 경계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물리학, 생리학, 심리학의 세 분야를 통합해 식물에 관한 무수한 발견을 이루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생물과 무생물의 자극에 대한 반응의 기록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둘은 서로 얼마나 닮았습니까? 구별하기도 힘들 정도가 아닙니까?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어떻게 경계선을 그어야 어디서부터가 물리적 영역이고 어디서부터가 생리적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절대적 경계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기록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에는 서로 삼투되는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3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겐지스 강변에서 외쳤던 메시지를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이 우주의 천변만화하는 삼라만상이 사실은 하나라는 것을 알아채는 자야말로 영원한 진리를 얻은 자이니라 라는 말을 말입니다. 괴테는 일찍이 식물의 영원 불멸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사색했다. 그는 사교계의 숱한 여성들과 친구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인 하나만을 거느린 채 레몬이 피는 따뜻한 남쪽 나라 이탈리아로 향한다. 독일에 비해 풍부한 식물이 있는 이탈리아를 여행한 괴테는 거기서 식물을 연구하고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그는 자연이 하나의 기관을 변형시켜 여러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에서 여럿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식물 형태의 변화라는 특별한 변천 과정을 오랫동안 연구해 본 결과 그것은 사전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라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져 간다. 이는 식물이 자연의 여러 가지 조건에 적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다. 이것이 그가 식물 관찰과 연구를 통해 얻은 철학이었다. 적잖은 선구자들의 노력으로 식물과 동물, 식물과 인간, 식물과 우주와의 관계가 점차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다인은 나팔을 불어 미모사 잎이 움직일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실험했다. 미모사는 잎을 건드리면 이내 닫히며 아래로 늘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 실험은 실패로 끝나지만 식물 생리학 편람이라는 고전적 저서의 저자인 독일의 유명한 식물 생리학자 비렐름 페퍼를 자극했다. 1968년 도로시 리털렉 부인은 음악이 식물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 흥미로운 실험을 시작했고 이 실험은 장차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도로시 부인은 록 음악과 클래식,
재즈, 민속음악을 들려줬을 때 식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했고 결과는 놀라웠다. 식물은 록 음악처럼 시끄러운 음악을 싫어하는 반면 바흐의 클래식 곡을 들려줬을 때는 꽃들이 스피커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다. 우주전기 지배라는 책을 쓴 조지 스타파이트 박사는 철이나 주석 같은 금속 조각을 과일 나무에다 매달아 놓으면 생장이 빨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1920년대 초 조르주 라우프스키는 생명의 기초는 물질이 아니라 물질과 관련된 비물질적인 진동임을 시사하는 책들을 펴냈다. 그는 그 책에서 모든 생명체는 방사선을 방출한다라고 강조한 후 모든 생명체의 본질적인 유기적인 단위인 세포는 무전기처럼 고주파를 발사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전자기 방사체라는 혁명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많은 초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지구와 우주에 펼쳐져 있는 생명의 그물이라는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인간이 바이오플라즈마를 통해 우주와 연결되며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질병에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별들의 변화에도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초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살아있는 식물들과 직접 교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바이오플라즈마에 의해서라고 믿고 있다. 식량 생산의 증대는 성공적이었지만 이는 토양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속적으로 지력이 약해지자 더 많은 화학 비료를 써서 식량을 경작했고 이로 인해 토양과 식물이 죽고 그것을 먹고 사는 인간들 역시 점점 병과 바이러스에 취약해지게 되었다. 이제 인간들은 토양과 식물을 삶으로 돌려보내주든지 혹은 지구 전체가 죽든지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식물은 단순히 살아 숨쉴 뿐 아니라 영혼과 개성을 지닌 생명이다. 식물이 그저 단순한 자동 인형과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우겨대는 것은 바로 무지몽매한 인간들 뿐이다. 이 행성을 오염과 부패로부터 구출하여 다시금 푸르른 본래의 낙원으로 환원시키려는 대역사에 있어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식물이 인간과 협력할 뜻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그런 능력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식물에 대한 제 해석은 괴테의 원형식물 개념이 그러했던 것처럼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이 소생하고 있다. 식물의 정신세계는 고대 인도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언급되어 온 식물의 정신적 능력에 대한 모든 논의와 쟁점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수많은 실험의 결과와 문헌을 치밀하게 소개해 놓은 방대한 저작이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식물의 놀라운 비밀을 파헤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우주 전체를 사색함으로써 지겨운 분류학이 되어버린 식물학을 새로운 차원의 생명철학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법정 스님은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에 실린 식물도 알아듣는다에서 긴 글로 이 책을 소개한다. 최근에 나는 흥미있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정신세계사에서 펴낸 식물의 신비생활이다. 거기 보면 식물도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기뻐하고 슬퍼한다는 것이다. 예쁘다는 말을 들은 난초는 더욱 아름답게 자라고 볼품없다는 말을 들은 장미는 자아 끝에 시들어버린다는 실험 결과를 싣고 있다. 또 어떤 식물은 바흐나 모차르트 같은 클래식을 좋아하고 어떤 식물은 시끄러운 록 음악을 좋아한다고도 했다. 저자도 머리말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가 산에 가거나 나무나 꽃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차분해지고 아늑한 기분을 느낀다. 그것은 영적인 충만감에 젖어 있는 식물들의 심미적 진동을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식물은 우리가 함께 기대고 있는 이 우주에 뿌리를 내린 감정이 있는 생명체다. 인간 처지에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식물이 지닌 영적인 영역을 놓치는 것이다. 식물은 우리 인간에게 양식과 맑은 공기를 비롯해서 하릴 수도 없이 많고 유익한 에너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제2부 식물의 왕국의 문을 연 선구자들에 대한 기록이다.
인도의 뛰어난 식물 연구가 찬드라 보스는 한 학술 모임에서 자신의 철학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다. 진리가 머물고 있는 이 광막한 자연이라는 거주지에는 저마다 문이 달린 수많은 통로들이 있다. 물리학자, 화학자, 생리학자들은 자신들만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 각기 다른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다른 분야와는 관계가 없는 자기들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고집하면서 이렇게 하여 우리는 지금 광물의 세계나 식물의 세계나 동물의 세계나 이렇게 하면서 분야를 나누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들은 깨져야 한다. 우리는 이 모든 탐색의 목표가 전체적인 알매 도달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식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주장한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페이너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들이 어둠 속에서 목소리로 서로를 분간하듯이 꽃들은 향기로서 서로를 분간하며 대화한다. 꽃들은 인간들보다 훨씬 우아한 방법으로 서로를 확인한다. 사실 인간의 말은 사랑하는 연인끼리를 제외하고는 꽃만큼 미묘한 감정과 좋은 향기를 풍기지 않는다. 20세기 최고의 식물 재배가로 일컬어진 캘리포니아의 루터 버뱅크는 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한다. 식물을 독특하게 길러내고자 할 때면 나는 무릎을 꿇고 그 식물에게 말을 건넵니다. 식물에게는 20가지도 넘는 지각 능력이 있는데 인간의 그것과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선인장에 관한 실험 이야기인데 나는 처음 집게로 선인장의 가시를 뽑아주면서 선인장에게 수시로 말을 걸어 사랑의 진동을 일으켜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 그러니 넌 이제 가시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잘 보살펴 줄 테니까. 그 결과 마침내 가시 없는 선인장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스님은 글을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를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는 난 꽃대를 재어보았더니 11.5cm, 어제보다 5mm가 더 자랐다. 기특하다.